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스팀 R&E 과제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한국과학창의재단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공고라고 있어요. 여기 사업공고라고 보이시죠? 여기 사업공고라고 한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이게 스팀 R&E 과제가 7월 14일에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알려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 사업 지금 저희가 들어온 데가 사업 공고라는 곳이에요. 사업 공고 이쪽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단부 쪽에 가시면 두 번째 이제 게시판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스팀 R&E 지원 공고라고 있어요. 이게 8월 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7월 14일 날 보시면 7월 14일에 공고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3일까지가 접수 종료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과제 신청 바로가기 이거는 지금 여기 부분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하단부 쪽에 보면 뭐 과제 제안 요청서, 입문 분야, 일반 분야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공고문은 짧게 나온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과제 제안 요청서예요. 여기를 보시면 자, 오픈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스팀 R&E 과제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처음에 자, 이거 우리 보기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확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면 보기가 더 나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스팀 R&E 과제 지원 공모 추진 계획인데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이게 스팀 R&E라고 해서 과학고하고 영재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잠깐 우리 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문하고 일반 분야랑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문은 일반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은 전체 다 과학고, 영재고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자, 과제 기호는 과제명은 2020년 스팀 R&E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mathematics의 약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과제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2월 18일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내시는 날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 규모는 총 130개 과제 내외예요. 13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문은 50개 과제 내외, 일반은 80개 과제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사항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지원 규모는 이 스팀 R&E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연구비가 있어요. 연구비가 인문은 과제당 200만 원 이내, 일반은 과제당 4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은 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탐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생활 주제 중심의 연구과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팀 R&E 과제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자,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탐구 발표 대회나 아니면 발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다 아우르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제 선택할 때 너무 어려운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실생활에서 주제 중심. 알겠죠? 실생활.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에서 주제를 고르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공계 분야의 전문가의 협업과 연구지도 경험을 통해 스팀 관련 교과 참여 교사의 수업 지도 및 활동 연구지도 역량 향상. 아까 연구비가 200만 원 이내, 4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연구비에는 전문가 지도 비용이랑 그 다음에 지도교사 지도 비용이 있어요. 예산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추진 방향은 모든 고등학교 학생 및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실생활 문제 해결 함양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과제 위주 선정. 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쭉 내려오셔서요. 이게 입문하고 일반 스팀 R&E 유형별 비교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입문 스팀 R&E는요. 고등학생, 목적이 고등학생 대상 연구활동 진입장벽 완화로 참여 의지가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연구활동 참여 기회 확대.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와 연구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로 학생 연구 역량 발견 및 개발. 그 다음에 관련 분야 진로 설정 및 관심 제고. 교사의 R&E 지도 역량 및 전문성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입문 파트만 한 건 일반 쪽은 워낙 학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입문 분야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일반에 지원하실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입문은 당연히 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문 스팀 R&E는 한 번밖에 못해요. 이거를 한번 지원하셨던 학생들은 일반 쪽에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난 일반으로 먼저 하겠어 하셔도 돼요.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영상 보시고 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들어가셔서 이 안내문을 다시 한번 잘 숙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입문 스팀 R&E에 대한 걸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제 선정,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연구 수행 단계를 기초부터 경험해 보고자 하는 학생. 두 번째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 자, 보이시죠? 과학고, 영재학교 등 재학생 제외. 3번 스팀 R&E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 4. 신청 학교 내 교사, 학생으로만 구성. 타 학교 간 연합 연구팀 불가. 아시겠죠? 다른 학교랑 같이 연합하면 안 되고요. 입문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특징은 연구계획서 양식 간소화 1장 이내 1면. 이거 과학 발표대회, 탐구 발표대회랑 조금 다르죠? 탐구 발표대회 같은 경우는 3장에서 5장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스팀 R&E는 1장. 연구계획서, 연구 동기 중심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아시겠죠? 왜 이걸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연구지원금은 200만 원 이내. 신청 자격은 고등학교 교사 담당 과목 제한 없음. 이게 뭐 지도교사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연구팀 구성은 책임 지도교사, 현직교사 1인, 과목 상관없어요. 학생은 5인 내외 최소 2인 이상 연구팀 구성. 한 학교 내에서 구성하셔야 돼요. 학년이 달라도 되고 또는 반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한 학년 위주로 또는 다른 학년 하는 것보다 같은 학년 위주로 해서 팀을 꾸리라고 권고해 주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일하기가 여러분들이 연구하기 더 편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은 소속 학교가 동일해야 함. 다른 학교 학생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 안 돼요. 인문, 스팀, R&E의 경우 모든 참여 학생 및 책임 지도 교사는 우리 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스팀 R&E에 참여 무경험자여야 함. 계속 얘기가 나오죠. 안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해본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5명으로 꾸리겠다. 연구팀을 꾸리겠다 하면 그 5명 다 경험 없는 무경험자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필요시에 아까 얘기 드렸던 공동 지도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 각 1인 참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에서 전문가를 요청해서 그분에게 어떤 걸 자문을 요청을 해도 돼요. 이건 꼭 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아니면 연구 장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는 일반 직장인분들도 괜찮아요. 공동 지도교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는 필수사항 아님.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이랑 같이 할 때 대학이나 박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면 좀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팀 R&E가 연구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다 연구비도 나와서 대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 연구비를 갖고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다시 해서 여기서 연구비를 받는다라는 거, 지도 비용을 받는다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연구비는 안 받고 좀 도와주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구하긴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을 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연구하는 바에 조금 더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지도교사 선생님이 실제로 과학 교과목 선생님이 아니시다. 과학 교과목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으면 다른 전문가분이 계시면 여쭤보시면 돼요. 그 전문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외부 전문가의 경우 참여 학생 및 교사와 특수 관계인자, 직계 존비속 등은 절대 불가.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학생 중에 누구 엄마 아빠나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으로 섭외를 해라 라는 얘기죠. 연구팀의 구성 및 역할, 자 이거 이제 똑같아요. 일반이나 인문이나 여기는 똑같아요. 책임 지도교사, 자 지도수당 지급 가능, 이거 선생님 예산해서 드릴 수 있어요. 참여 학생은 지도교사 동료 학생과 협의 토론을 통해 과제에서 다룰 문제 발굴 및 정의, 연구 설계 및 수행, 동료 학생과 역할 분담, 협업을 통한 연구 활동. 과제 중복 참여 불가예요. 만약에 일반도 하고 인문도 하고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문만 또는 일반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참여 학생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뭐 하는 이 스팀 R&E만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탐구나 과학 사업에 또는 과학 행사에 있어서는 아시죠?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딱딱딱 분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일이 몰리고 끝까지 그 연구가 가기가 어려워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공동지도교사 필요시에는 책임교사를 보조하여 연구지도, 관리수행, 다양한 교과의 지식, 관점을 제공, 담당 과목 제한 없음. 이거 책임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교사 분도요. 담당 과목 제한 없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담당 과목 제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자문역, 이거는 뭐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구원 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구 그런 업체 같은 경우도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이 연구하던 학생이 장비가 뭐가 필요해서 그 학생은 실은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 외국 사이트에다가 메일로 문의를 했어요. 근데 문의를 했는데 그 업체가 한국에 지사가 있다. 그쪽에 요청을 하면 도와줄 거다라고 해서 한국 쪽에다 요청을 해서 그 한국 업체에서 흔쾌히 무료로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길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외 대상자는 이건 항상 똑같아요.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표절, 모방 안 돼요. 그리고 사업 관련 규정, 요령, 규칙 등의 일반, 위반, 미준수 등으로 연구팀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교사 및 외부 전문가.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지도 선생님이요. 올해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교사는 참가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기간제 선생님들 이제 그거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셔서 올해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인지. 연구계획서는 참여 학생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 참여 교사가 대리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안 된다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양식이나 아니면 내용에 들어가는 문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의논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연구계획서는 또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과제 내용은 STEAM R&D 주제 선정 및 연구 수행.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선정할 것.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연구 목적이 명확할 것. 그 다음에 교과 영역의 구애됨 없이 실생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이론을 융복합적으로 적용할 것. 아셨죠? 과학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내용하고 융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 수학, 과학, 예술,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융합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연구하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지양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세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요. 학생이 눈높이에서 참신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접근 방법을 활용할 것. 연구 기간과 참여 학생의 학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의 난이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참여 학생 간의 역할 배분을 명확히 할 것. 왠지 아시죠? 역할 배분 정확히 안 하시면 나중에 한 사람한테 일이 다 몰리고 그 학생도 일이 과부하가 되니까 완료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고서 이런 또는 탐구과제 끝까지 완수 안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수를 하셔야 돼요. 완수라는 건 딴 게 없어요. 보고서 끝까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윤리 기본 원칙 모방하지 말고요. 표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처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연구자원 활용 권장.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대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또 연계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글쎄 서울은 생각보다 그렇게 대학이나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학 이론, 연구 방법 등의 검토를 위한 과학교사 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계획 수립 추진.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잘 여쭤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스팀 교육 협력 연구 및 확산 실천 협조. 자, 이거 뭐냐면 중간에 지도교사 워크샵 중간 발표회 스팀 R&D 성과 발표회 필참 반드시 가야 된다.
학생들은 모두 다 갈 필요는 없지만 돌아서는 가세요. 그러니까 한 학생만 계속 간다든지 두 학생만 계속 간다든지 안 돼요. 번갈아 가면서 누가 갈 것인지 그 일정에 따라서 순번을 정하고 간 학생들은 반드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전체 팀원들하고 공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과제 참여자, 교환 학생 대상, 효과성 조사, 분석 연구 시 적극 협조.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불편한 거 없었는지 아니면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 점이 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효과성 조사는 과제 수행 전후의 창의적 역량, 만족도 등 측정. 얘기한 거랑 똑같죠? 자, 입문 스팀 R&E 연구팀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수시 정기 컨설팅 등의 필참. 아셨죠? 시간 없어 다 도망가면 안 돼요. 순서대로 5명이면 인원 쪼개서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성과 제출물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게 언제까지냐? 제출 기한이 2020년 올해죠. 12월 18일까지. 뭐 내야 되냐면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 각 한 부예요. 이게 뭐냐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아시겠죠? 탐구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셨던 그 연구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 사용 실적 보고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영수 돈 쓰면 이제 영수증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모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일정 7월 공고 및 연구계획서 접수. 이게 원래 7월 14일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학교에도 이 공지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학교는 이거 공지 안 올라왔던데 또는 과학중점 학교들은 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에 과학중점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은 로그인 안 하셔도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우리 학교에 올라오지 않은 대회에 대한 공지가 있어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공지들은 대부분 교육청이나 생기부하고 관련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 이게 없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학교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거 관련한 대회 담당자분을 수소문을 해봐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문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일반고 선생님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그 공문을 확인하시고요. 바로 해서 공지사항에 올리셔서 대회가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해주세요. 아셨죠? 일반고 학생들 못한다고 기죽이시면 안 돼요. 찾아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7월 8월에 심사 선정 및 협약 스팀 R&E 지도교사 워크숍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스팀 R&E 과제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8월권에서 9월 사이에 중간 발표회 또는 워크숍 및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 쓰셨잖아요. 그럼 자 9월달까지 이거 대부분 이제 9월달에 많이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 병행해서 중간 발표회 및 컨설팅 추진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게 하려고 해서 진행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탐구 발표 대회랑 비슷하죠. 이게 되게 긴 거 같지만 짧아요. 생각보다. 무슨 소리냐? 보고서 내기까지가 12월 아까 18일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되게 짧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실은 이거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 기간 빼면 8월, 9월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얼마 안 돼요. 기간이 생각보다 한 2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아까 올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1학년들이라고 하시면 전에 제가 부랴부랴 탐구 발표대회를 안내를 해드렸던 이유가 탐구 발표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스팀 R&E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거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지원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발표대회나 교내에서 하는 탐구대회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좀 감이 와요. 그래서 1학년들은 한번 해보시고 올해 하셨던 그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탐구 발표대회는 거의 한 달 내에 준비해서 발표거든요. 근데 기간이 얘는 생각보다 기네. 8, 9, 10, 11, 12 5달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한 달이라고 거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근데 여름방학이 실은 고등학생들은 되게 짧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학생들은 대상이 아니지만 중학생들도 반드시 탐구대회나 발표대회 이런 거 하셔야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걸 해보시려고 하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거 하라는 게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갈수록 교과에 대한 여러분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도 탐구대회나 다양한 이런 과학대회나 수학대회 또는 다른 인문대회가 있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탐구를 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알아야지 팀을 모아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면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팀 짜고 주제 정해서 연구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2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올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고3 있잖아요. 그때. 근데 이때 고3 같은 경우는 이게 8월에서 9월 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는 실은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그때는 이거 할 때가 아니지. 왜냐면 수시 접수도 해야 되고 공부해서 성적 더 올리는 게 더 관건이에요. 고3에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고1 때 필요한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하고 정한되면 고2 때까지 하는데 고2 때도 마찬가지로 교과가 더 중요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용 보시면서 나는 언제쯤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실은 중학생 더 나아가선 초등학생서부터 보셔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준비를 해본 학생들하고 안 해본 학생들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물론 나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런 거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대학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런 걸 왜 꼭 해야 돼요?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근데 대부분 서울에서는 많이들 해요. 지방에서도 이제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실은 이제 경험도 좀 부족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대학생들 중에는 특히나 과학 중점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거나 일반고 학생들이라도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회나 이런 거에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고하세요. 자, 초등학생들부터 봐도 좋다 잊지 마시고요. 초등학생 대회도 제가 또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12월 초에 스팀 R&E 성과 발표회 개최. 아까 12월 18일이지만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보고서 제출. 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자, 2학기 때 코로나 웨이브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 때문에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사 선정 방법 및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심사 및 선정 방법 똑같아요. 서류, 평가, 최종 선정 이게 쭉 나오는데 평가 기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끔 여러분들이 주제는 쉬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몰라 이거를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지도교사 선생님께 선생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시면 선생님이 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선정한 주제가 쉬우면 연구 실험 이런 내용도 그렇게 어렵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실험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안 해봤으니까. 또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논문 사이트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 논문 사이트 안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실험을 바꾸시면 돼요. 쉽게. 아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꾸죠, 그거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논문을 들고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 주제 이 논문에 있는 이 실험 방법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건 표절 아니에요. 모방도 아니고. 그냥 실험 방법만 이제 빌리는 거예요. 거기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갖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재가 그만큼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방법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요.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 과학 교과 내에 그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쉬워지셨죠?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은 방법을 메모를 하셔서 그거를 교과에서 찾아보시면 교과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나와 있는 걸 찾아서 이용하셔서 연구계획서를 쓰시면 돼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러니까 팀원 중에 과학 잘하는 학생 또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 끼면 되게 유리하겠죠. 연구 주제의 탐색과 선정, 문제 해결 과제 전반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려줘야 돼요. 평가 요소 및 배점 및 세부 내용 안, 스팀 R&E는 참신하냐, 실생활 문제 기반으로 연구가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이냐, 흥미와 호기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주제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이냐, 그게 50점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 적절성 및 기대 효과 이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논문을 보고선 실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에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그건 굉장히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실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실험에 이런 실험 방법을 이 학생들은 도입을 해서 했네? 창의적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거나 해봤을 때 그걸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적은 없었던 걸 새로 똥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30점. 추진 체계의 적합성, 역할 분담. 체계적인가 효율적인가 이거 나중에 면접 볼 그 중간 때도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 뭐하고 뭐 하는지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 물어보거든요. 꼭 분담 하셔야 돼요. 업무에 대한 거 누가 뭐 이론적 조사 누가 뭐를 하고 누가 뭐 어떤 거를 어떻게 하고 누구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누셔야 돼요.
예산 집행 계획이 적절한가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있다가 연구계획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점. 그 다음에 연구 주제의 창의성 및 적절성 40점, 연구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40점, 또 추진 체계의 적합성 이 내용이 있어요. 독창성 및 평가 내용에서 봤을 때 선행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시 내용 출처 이거 뭔지 아시죠? 이론적 배경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논문 보고 꼭 살펴보셔가지고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라는 부분에 복사해서 그대로 넣지 마시고 내용 정리해서 넣으라고 했던 말씀 있죠?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고 나서는 보고서 맨 뒤에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에 잘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또 보면 똑같죠 뭐. 요거 하나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기 평가 요소 내용 배점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근데 별로 그렇게 변경은 크게 안 돼요. 응모 유의사항 제일 중요한 거 기한 내 제출. 기한 제가 3번 얘기했죠. 엄청 중요해요. 자 12월 18일이니까 12월 18일 날 딱 낸다? 절대 안 돼요. 적어도 15, 16일 날은 제출을 하셔야 돼요. 폭주예요. 항상 다운돼요. 튕겨져 나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고 컴플레인 해도 소용없어요. 벌써 그쪽에 클로징 하고 나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미리 15일 날까지 제출하시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담당자하고 연락하셔가지고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담당자가 못 받았는데요. 그럼 다시 보내셔야 돼요. 아셨죠? 기한 내 제출. 자, 마감 기한까지 한국창의재단 사업관리 시스템 온라인 등록을 모두 완료한 과제만 심사 대상에 포함.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랑 이런 거를 다 파일로 해가지고 담당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 이제 교사용 그 아이디랑 이런 걸로 해서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접수하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접수하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문 일반 스팀 R&E 유형과 무관하게 학생당 1개 과제에 책임 지도교사당 3개 과제까지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딴 얘기 아니에요. 그 한 선생님이 3개 팀까지 봐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일 주제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인문 스팀 R&E와 일반 스팀 R&E 과제 중복 지원 금지 두 군데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세요. 처음 하는 사람은 어디만? 인문 스팀 R&E만. 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연구 주제로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교육청 등 타 기관의 과제와 중복 선정 및 지원금 수령 불가. 2가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연구 주제로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교육청 등 타 기관의 과제와 중복 선정 및 지원금 수령 불가. 같은 거 여기다 갖다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 YSC 기억나시죠? 그 탐구했던 거 여기 가져다가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YSC는 그 전에 교육청에서 했던 거 또는 다른 대회나 이런 거에서 입상하지 않았던 거 또는 입상했다고 하더라도 더 수정 보완해서 실험해서 만든 보고서는 제출 가능이라고 했어요. 아셨죠? 얘는 오로지 순수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쓴 거 갖다가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연구 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은 가능. 이거 뭐냐면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했는데 팀을 갖다가 내가 이 팀도 하고 저 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연구 과제로 선정되기 위해 중복 지원은 가능 그랬는데 그 얘기일 거예요. 이게 일반 입문으로 했는데 내가 이 팀에도 입문이 있고 저 팀에도 입문이 있어요. 3팀까지는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얘기세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별로는 하진 않아.
왜냐면 바쁜데 어떻게 한 사람이 2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스팀 R&E 과제 선정 이후에는 동일 주제로 다른 연구 지원 과제 응모 불가. 계속 얘기 나오죠. 동일하게 유사한 내용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 다 취소돼요. 아셨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디서 보고 베끼고 뭐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세상이 쉽지 않아요. 이거 다 표절 검사 이런 거 다 진행이 돼요. 아셨죠? 절대 모방 표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쓴 거 갖다가 내셔도 안 돼요. 자, 중복 선정되었을 경우에 선정 결과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담당자에게 중복 선정 사실 및 중복 선정 과제 중 선택 결과 반드시 고지. 아셨죠? 중복해서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실은. 이게 지금 저도 탐구나 이런 거 학생들이랑 같이 해온 지가 벌써 15년, 16년 정도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있었겠어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중복 지원금 수령 사실 적발 시 해당 과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무시무시하죠. 기타 연구윤리 위반, 표절 위조 부당한 저자 표시. 이거 누가 썼는지 참고문헌에 정확하게 표시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담당 선생님들도 굉장히 곤란해지세요. 아셨죠? 표절, 위조 안 돼요.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교육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라고 되어 있죠. 필요시에는 교육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제한 기간에 따라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연구계획서와 동일한 효력.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은 제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연구계획서, 관련 서류,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모든 책임은 보고서 제출한 사람에게 있어요. 심사 결과 발표는 홈페이지에 항상 올라오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근데 이 그 YSC가 올라가는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그 본선 대회. 전국 학생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지금 스팀 R&E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보고서들도 거기로 가요. 거기서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연구계획서 본문 페이지 숫자를 1년 번호로 부여하고 연구과제 신청서 다음 페이지에 목차 삽입. 목차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연구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지침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간략히 기술. 협약 후에도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한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참여 제한 등의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한기간 부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정은 됐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손을 놔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보고서는 내야 된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걸 처음 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날 텐데 손해배상 이런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컹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하지 마시고 교내 대회를 먼저 하세요. 교내 대회를 하시고 왜냐면 돈을 받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내공이 좀 쌓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해볼 때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과제 수행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실험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재료비 이런 거 다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실은 이제 200만 원 주는데 아니 그 200만 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연결해서 드릴게요. 한꺼번에 이 얘기를 다 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바로 이제 금방 또 영상 제작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종 선정 기간은 제출한 연구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운영 관련 주요 사항 등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책임 지도교사, 공동 지도교사 참여, 전문가 참여 등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스팀, 워크숍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적극 참여. 이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자기네들 일도 바쁜데 여기를 어떻게 가? 솔직히 말해서는. 그래서 이건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선생님들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더 월급 더 드려야 돼요. 실은. 더 많이. 최종 보고서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재단 연구 과제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부과. 뭐냐면 여러분들 보고서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해서 냈어.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이거 얘기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막 겁만 나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이거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는 학생이 하가를 접는데 그 중학생이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가 하갈 접는 걸 이제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처음부터 하갈 접는 게 쉬웠니?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얼마나 하갈을 접으니까 접는 게 좀 수월해졌어? 그랬더니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아졌대요. 그럼 한 10번 하니까 이제는 잘 접니? 잘 접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탐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과고 다닌 학생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영재고 다니는 학생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학생들도 다 처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처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계획 세워서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하면 돼요.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물론 꼭 이 대회가 모든 건 아니에요. 다른 대회도 많잖아요.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제 신청 접수 및 연구계획서 제출은 이거 뭐냐면 7월 14일 날 이 공고가 떴어요. 사업이. 그럼 접수마가 뭐냐면 연구계획서 언제까지 내느냐예요. 그게 8월 3일까지라고요. 지났죠, 당연히. 이거 근데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요 기간이 대부분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리고 뭐 중학생들은 당연히 이거 할 수 없고 고등학생들은 이게 되게 압박이 심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이 대회를 갖다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생각하셔서 내년에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중3 때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중3 중학생들 영상 보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게 있네.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셨을 때 팀을 짜시면 돼요. 여름인데 뭘 벌써 짜. 왜냐하면 4월달, 3월부터 탐구대회는 공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면서 뭐 떨어지는 것도 연습이에요. 친구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같이 해보시고 그걸 그 연구 기반으로 해가지고 8월달에 해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 해가지고 계속 보완해가지고 더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굳이 기말고사 기간이나 여러분들이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연구계획서는 내실 수 있어요.
자, 마감 시한 임박 시 접속자 폭주로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접수할 것을 권고. 아셨죠? 접수 방법은 이거 사이트에 있어요. 이 사이트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과제 신청 선생님이 학교 담당 선생님이 하세요. 과제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인터넷으로 이메일 다 안 돼요. 다 여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폭주한다는 얘기 아셨죠? 8월 3일이라고 그랬으면 그날 접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2일날 1일날 7월 31일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학교들은 받는 게 7월 29일 뭐 이때까지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또 깜빡하고 그날 안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또 주말에도 또 계속 일하셔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중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말은 8월 3일이지만 7월 말의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업관리 시스템 문의사항은 여기에요. 접수가 잘 됐는지 궁금하면 여기다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접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접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팀 교육의 참고에는 뭐 스팀 교육의 개념 및 체크리스트 한부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스팀 교육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분야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연구계획서 그 한 장짜리로 입문 스팀 R&E 작성하는 법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은 학교에서도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경험을 해봤어요. 대부분 이런 연구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쪽 학생들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입문 쪽 학생들만 조금 더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보셔도 좋아요. 연구비 받아가지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유리한 거예요. 재료비 안 들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나라에서 주면서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사이트는요, 제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